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상품권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관건인 가맹점이 부족해 운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지난달부터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어 실물 상품권을 휴대할 필요가 없고 휴대폰 충전 방식이니까 상품권을 사기 위해 은행에 갈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가맹점이 좀처럼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가맹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결제할 때 좀 찾아다니는 좀 그런 번거로움이 아직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9월 도입된 집회용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만여 곳,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은 절반 수준인 5천여 곳에 불과합니다. 집회용 상품권 가맹점들이 모바일 상품권도 함께 취급하면 더할 나위 없지만 가입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용 방법도 모르고 처음부터 안 했어요. 그걸 또 설치를 하셔야 한다네. 이렇다 보니 이달만 해도 집회용 상품권 발행량은 700억 원 규모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배달 앱을 좀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모바일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맹점들이 많이 가입을 할 것으로. 지역 상품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확보가 발등에 불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전북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노인 인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전북의 노인 정책은 이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노인복지관 앞 도로입니다. 바닥에 속도 제한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입니다. 전북에는 모두 39곳이 이 같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노인 인구 10만 명당 노인 보호구역 수를 살펴보면 충남이 무려 11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제주는 74곳, 충북은 58곳에 이릅니다. 반면 전북은 11곳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습니다. 그나마 지정된 노인보호구역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규정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속도 위반을 단속할 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고 주정차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길이 주차장이요.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차가 빽빽 깜만 질러서 실이 없은 게. 요리 차를 봤지. 여보세요 보다시피. 교통시설에서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시설은 해주거든요. 전북에서는 지난해 519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49명이 숨졌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 또한 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가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한데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손을 잡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달리는 차량과 수소 충전소, 연료 전지를 통해 냉난방과 전기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여기에 수소 공급과 저장, 안전성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운영센터까지 정부가 구상하는 수소도시의 모습입니다. 정부가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에는 150억 원의 국가 예산과 관련 사업이 지원됩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멉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수소 경제는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울산과 창원, 여수 등이 응모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전주와 완주가 손을 잡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주 완주는 키스트 복합소재기술연구소와 전북 테크노파크 연구센터 등 연구시설, 현대자동차, 두산 퓨얼셀, 일진 복합소재 등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집적화돼 있어 여건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정부가 수소도시 응모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공동주택단지에 연료전지 설치 동의를 요구한 겁니다. 최근 수소 충전소와 연료 전지 시설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높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완주와 또 많은 협업이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또한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가를 거쳐 올해 말에 수소 시범도시 3곳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남원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노후된 경유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전환 사업을 지원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남원 요천 생태습지공원. 야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수생생물이 서식하는 습지, 다양한 생태식물, 편의시설 등이 만들어지면서 남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 생태습지공원을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또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3회 임실군 마을 만들기 경진대회가 34개 마을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400여 명의 주민들은 각 마을별 추진 성과를 공유하면서 내년에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장수군이 지역민들의 맞춤형 취업, 구인 지원을 위해서 오는 25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장수 군민회관에서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에는 장수군 내 13개 업체가 참여해 구직자 서류 전형과 현장 면접, 이력서 컨설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즉시 채용도 이뤄집니다. 부안군이 노후된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2010년 이전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경유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5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13,000평의 새만금 오토 캠핑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이 중단돼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오는 2022년부터 오토 캠핑장 부지에서 신시 야미 관광 레저용지 공사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캠핑장 운영을 미리 중단했지만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서 지역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토 캠핑장의 연간 임대료 수입이 1,700만 원가량으로 지역민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관광 레저용지 착공 전까지 캠핑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조치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가축분뇨 악취 민원은 2017년 560여 건, 지난해 780여 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620여 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은 30-40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라도의회 김철수 의원은 전라도가 자체적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축산농가나 업체가 허용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삼진 아웃제 등을 통해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제한이 강화됩니다.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경우 주요 도로와 10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로부터 150m 이상 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공시설과 문화재 인근 지역에 설치할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전라도가 장애인 공무원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소병훈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기준치인 3.2%에 미치지 못하는 3.17%로 17개 시도 가운데 의무를 지키지 않은 5개 시도에 포함됐습니다.
또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자치단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솔선수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 펼쳐집니다. 전주시는 전주 지역 장례식장 17곳 가운데 10곳과 조만간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하고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장례식장 한 곳에서는 연간 72만 개의 일회용 밥그릇과 국그릇, 그리고 144만 개의 접시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군산시 대야면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의 절반가량인 320여 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4,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과 군산, 익산 등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군산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최고로 치솟겠고 수요일부터 조금씩 나아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